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얼마 전 서점에 갔다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어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미인대 출신으로 엄청 부자라 옷이나 핸드백은 모두 명품이고 남편은 개인 병원의 원장. 30대에 이미 지구촌 어디든 다 다녀왔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 유명 학교에 다닌다고 말했다.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나르시시스트 하면 수선화가 떠오르는 이유는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애, 자기사랑, 자기도취, 내면의 외로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는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 여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청년이었다. 그런데 숱한 프로포즈를 모두 거절한 대가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된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 갈증을 느껴 숲속의 샘을 찾아 물을 마시려다 물속에 자신을 보고 사랑에 빠져 죽게 된다. 나르키소스가 죽고 난 뒤 샘물가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데 바로 그 꽃이 수선화이고 속명은 나르키수스라고 한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과 사랑에 빠져 익사한 나르키소스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심한 사랑이나 애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보기엔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애가 지나쳐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판명되는 경우는 전체 인구의 1%이지만 타인의 사랑과 존경이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기에 이들을 만나면 피곤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재능, 능력을 과대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기에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특별한 계층의 사람과 어울리려고 한다. 물론 특별한 계층의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한편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제자들을 교육하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가리킨다. 자신감이란 무언가에 도전하는 용기, 시련을 극복할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의 배후에 내가 제일 잘났고 특별하고 특권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면 자기애적 성격장애 증상이 있는 것이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히틀러 등 전쟁과 격변을 일으킨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3대 요소는 현실보다 과장된 상상이나 과장된 행동,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타인에 대한 동정심의 부족인데 이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대단히 사려 깊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기에 인간관계에서 알아차리기 어렵고 단지 저 사람은 좀 왕자병, 공주병이 있어 라고 하기에는 끝없이 칭찬과 사랑을 갈망하고 감정이입 능력도 없어 가까운 사람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들은 상대방의 출신 학교, 아버지의 직업, 경제 상태, 고민 등에 대한 질문이 많기에 상대방은 자기의 어려움, 슬픔 등을 공유하는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칭찬만 듣고 싶어하고 사소한 비판에 크게 화를 낸다. 그 이유를 들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어려움이나 약점을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고 장점만 말하며 이들과 사귀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은 늘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자기 사랑이 지나친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의 큰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시인 정호승은 수선아에게 라는 시를 통해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며 가끔 하느님도 외로워하신다니 위로가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현재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혼밥족, 혼슬러 등의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1인 가구의 삶, 나 홀로 집이 선택이 아닌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사는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무렵에 등장한 커들링, 즉 포옹하기가 이제 일종의 집단 심리 치료의 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행하고 있는 커틀 파티, 다시 말해 포옹 파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2시간 남짓 낯선 사람들과 몸을 맞대며 교감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과의 신체 접촉인 만큼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가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진다고 한다. 실제로 포옹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생성돼 혈압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 차가 나여 이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돈을 받고 손님을 안아주는 이른바 커들숍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배우자를 잃었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사랑을 촉진하며 진통을 줄이고 공포와 불안감을 완화시켜주고 위 운동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으며 남녀 누구에게나 분비되는 사랑과 행복의 묘약으로 작용한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은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든 반려동물 또는 반려식물 등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과 눈을 맞추며 나누는 대화나 악수, 포옹, 마사지 등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다. 손가락으로 터치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나누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식물이건 동물이건 눈을 맞추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하늘에 구름이나 꽃 아니면 들풀이라도 자연과 교감하며 웃을 수 있어도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내 생각의 결과. 시니어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은 사실 내가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일만 있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제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품고 사는 것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사는 열쇠가 된다. 아직도 활기차게 활동하는 58세대는 자신이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 은퇴 없는 멋진 삶을 사는 것으로 100세 넘어 120세를 살아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힌두교 옛 경전에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같은 인간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인류의 영적 스승인 석가모니는 타인이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즉,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한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모두 우리들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현재의 나는 이제까지 생각해온 나의 결정체이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 주인은 자기이므로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거의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실제로 소극적인 마음가짐은 근심, 걱정, 두려움, 반감, 자신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자기에 대한 연민, 탐욕, 시기, 질투, 열등감에서 유발되므로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자신이 하는 생각 가운데 자신에게 이로운 것과 이롭지 못한 것을 적어보는 것이 좋다. 즐거운 생각은 생활을 즐겁게 하고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삶을 만들게 된다는 생각이나 사고의 마력을 입증하는 연구들은 많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긍정적 믿음의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이다. 플라시보는 라틴어로 내가 기쁨을 줄 것이다 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말한 후 복용케 하면 가짜 약인데도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말한다. 바로 믿는 만큼 성장한다는 로젠탈 효과이다. 그런데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지 못하므로 한 가지만 생각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 정원을 탐색하여 잡초가 많다면 그 잡초를 뽑아주어야 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 가득 찰 것이다. 자신의 마음밭, 마음의 정원을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나 자신만이 나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행복하기 어렵다. 나는 늘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그 결과 지금 무척 행복하다.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크게 뜨고 난 참 행복하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며 걸어보자.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바로 내 생각의 결과였다.